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나중에 여력이 더 생기면 또 한두 개 정도 더 사고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네, 제가 여력만 된다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앵구님 운영하시는 여기에도 방문해가지고 좀 네네. 배우면서 좀 더 네. 부자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야, 그 집을 샀다고 하니까 저 집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저는 그래도 부동산 조금은 이제 알아가지고 네. 20대 젊은 분이 부동산의 중개소에 들어갔을 때 네.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소장님이.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부모님이 사주시나 보네. 이런 그렇죠. 눈빛. 네네. 아니면 이제 부모님 집을 대신 그냥 봐주러 왔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신혼부부인데 네. 혼자 왔구나. 아. 이런 느낌. 근데 열심히 이렇게 막 설명해 주세요. 어때요? 그게 장점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단점이 커요? 저는 단점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잠깐 집 보러 네. 왔구나, 뭐 그냥 임장 네.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가지 않는 이상은 막 엄청나게 고급 정보까지는 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가 거의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이제 전세나 월세 이런 네. 것도 살기는 했는데 매매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집을 살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 어떤 결심의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계속 이제 살까 말까 한 거의 반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6개월 동안 네. 집값이 제가 원래 사고 싶던 집이 있었는데 네. 그 집이 6개월 동안 1억이 더 올라가지고 거기는 사지도 못하고 네. 이제 제가 가진 예산에서 다른 집을 사게 됐죠. 아.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수익은 한 푼도 없고 뭐라도 사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명언인데요.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사면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러면은 이제 시골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 거주했던 곳들도 네, 뭐 조금 하락했던 시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지역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나는 무조건 여기만 돼라고 원픽을 하고 이렇게 막 들여다보신 건지 그래도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일단 제가 수원에 살다 보니까 네. 좀 저희 회사 근처랑 그리고 제가 사는 곳 광교 네. 광교 근처로 먼저 알아봤어요. 직주 근접이네. 그죠. 근데 이제 네. 사실 회사 근처는 너무 회사의 의존성이 커서 네.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많으니까 네. 광교 쪽을 봐야겠다. 그리고 네. 실제로 수원에서도 광교 쪽이 좀 집중을 받고 있고 네. 저도 광교를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광교 근처에서 이제 제 예산으로 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보니까 네. 거의 추려지긴 했고 예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네. 광교에도 회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좀 매물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쪽을 사게 됐죠, 결국은. 결국은 예산이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동네는 일단 직주 근접이고. 그러면 사실 직주 근접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거를 살 수도 있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처음부터 배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도 조금 알아봤고 네. 그리고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좀 알아봤어요. 뭐 성폭역 아니면 네. 수지구청역 이런 곳. 근데 이제 예산에서 턱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수지구청역 쪽을 알아봤는데 성폭역이랑 거기는 30년 된 완전 나이 든 아파트가 6억, 비싸죠. 6억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20대로서 네. 30년 된 6억 아파트에 들어가느니 여기 입지 좋은 4억 5천짜리 네. 아파트에 가는 게 훨씬 살기도 더 좋고 만족도도 네. 더 높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샀어요. 그냥. 그리고 요즘 20대들도 트렌드가 네. 그냥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트렌드가 이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파트를 샀어요. 물론 뭐 돈이 많았으면 네. 정말 좋은 아파트를 샀겠지만 제가 가진 예산 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잘했네요. 사실 아파트도 광교 쪽은 20평대나 네, 조금 그런 것들은 좀 귀하거든요. 그죠. 30평대가 많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파트 수요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안 뭐 그래도 제가 처음- 저희 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직주 근접에서 지역을 추린 다음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물망에 올랐던 아파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20대가 선택하는 기준이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인데 그렇죠. 일단 학교가 가깝냐. 학교? 네. 어떤 그러니까 학교요? 뭐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왜냐면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딱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네. 근데 그 몇 군데 중에 그나마 학교가 가까운 곳. 그리고 그걸 왜 검토하는 거죠? 이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제가 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는구나. 저도 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 네. 좀 초등학교나 이런 곳이 가까운 곳. 네. 그리고 좀 교통이 더 편한 곳. 네. 혹시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네. 실거주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실거주 할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 실거주 할 집은 시세가 플러스 1억 정도는 더 비쌌어요. 아, 그래서 바로 결국- 입주할 수 있는 물건. 네. 결국 새가 낀 물건을 네. 구해야 됐는데 새도 이제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갭이 좀 컸거든요. 전문 용어는 어떻게? 네. 제가 이번에 8월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월세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신대요. 네. 근데 이분이 10월에 계약이 만료예요. 네. 그러니까 10월에 갱신권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갱신권이 2년이니까 2년 네. 뒤에 입주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이 매물이 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저도 빨리 실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는 저희 사내기 집안에 올려봤어요. 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실입주를 네. 빨리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어, 부동산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2년이다. 네. 월세 계약이 1년이라고 해도 2년 뒤에 나갈 수 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갱신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1년 계약이라도 내년까지 살라고 해라. 그 다음에 그때 갱신권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너가 살겠다고 실거주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갱신권도 못 쓰고 너는 내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복잡한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거든요. 네, 저는 네. 1년 계약이면 그냥 1년 계약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알고 보니 임대차는 무조건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계약은 1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년 네, 살 수 네.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님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했죠. 그 외에는 진짜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거를 사기 직전에 음. 보통은 꼭 가까운 지인한테나 가족한테나 이걸 아. 해도 될까 말까 엄청 망설이면서 물어보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네. 부동산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아, 또 네네.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회사에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좀 조언을 많이 구해봤어요. 뭐 정말 네. 10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조언을 해봤는데 다들 이제 아파트는 사지 마라. 뭐 차라리 30년 된 아파트를 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도 물론 맞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예산 안에 아무리 뭐 아파트가 좋다고 한들 결국 20대가 살고 싶은 집은 30년 된 아파트가 아니고 좀 더 신축인 아파텔이 더 살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파텔로 밀고 나갔고 결국 음. 아파텔을 사서 네. 지금 거의 한 2주? 3주 네. 만에 1억이 올랐어요. 네. 저는 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텔 분석을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긴 하거든요. 탁월한 스택이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거주하는 거는 아파트를 하고 근데 사실 욕심상 소유는 아파트를 또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 적당히 없으니까.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주변에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확실히 이제 아까도 미국 주식처럼 큰 물에서 네. 놀라고 했는데 뭐 회사도 갈 수만 있으면 최대한 네. 노력해서 큰 물로 가는 게 이게 뭐 단순히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 좀 배울 점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네.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저는 진짜 도움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열심히 참고 잘 다니고 있는 노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군요. 이 화를 이제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네. 재테크나 자기계발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좀 꿀팁들을 다루고 네.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들은 여기 뭐 랭문 TV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좀 사회초년생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이 딱히 많이 없죠.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파면 되겠다. 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을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20대라고 치면 20대 초중반이라고 초중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 요즘은 이제 취업 시기가 워낙 늦어지기 때문에 네. 입사 한 3년 차, 4년 차까지는 초년생이 입사하고 아닐까. 나서 3년 차까지. 네, 네. 되게 명쾌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괜찮은데요? 3, 4년 차. 그렇지. 그때쯤 되면 한번 이직할 시기도 오고. 그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부동산을 일단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사기 직전에도 뭐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세도 많이 올라서 고점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하락론자도 들어보고 상승론자도 들어봤는데 네.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끌을 하는 것보단 적당히 연끌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락한다는 분들, 상승한다는 분들의 논리가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부분이 다 조금 일리가 있었어요? 일단은 하락론자 분들은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게 가당키나 하냐. 올랐다. 이런 거고. 네, 비싸다. 네. 네. 상승론자들은 사실 뭐 인구도 줄고 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났다. 다들 이제 자기 집 하나씩은 갖고 싶어 한다. 네. 이것도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출도 사실 규제라고는 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2013년에 지방에 있다가 똑같이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부산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서울로 와서 전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을 잘 모르니까 네. 집을 사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저거 why not? 그랬단 말이에요. 나 안 샀어요. 2015년도에 또 만났어요. 그때 연말에 네. 지금 엄청 올랐는데 사도 되겠냐고. 내가 why not? 지금 사야 된다고. 네. 못 샀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0년도에 또 만났어요. 18년도에 만났구나. 그때 이제 구로구로 이 친구가 전세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을 사라. 괜찮다. 안 샀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네. 대책이 나오고 뭔가 살려고 하면 대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 친구의 마음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방금 100%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뉴스 나오면 바로 카톡으로 이런 뉴스가 떴는데 정말 괜찮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가장이고 그런 친구들도 어려웠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심플하게 선택할 수가 있죠? 모든 방면에서 걱정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항상 진리네. 생각은 짧게 단순하게 하고 네. 뭐 너무 연끌을 하면은 네. 위험하겠지만 적당히 연끌을 해가지고 사면 떨어지면 잠깐 들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부동산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데도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올랐으니까 네. 잠깐 이제 떨어지면 제가 살면 되죠. 뭐 그러게도 되고 네.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또 팔아도 되고. 네, 네. 단순하게 생각하고 걱정은 최대한 덜어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분들한테 집 선택하는 팁을 좀 알려줄 수도 있을까요? 사실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 왜냐면 시골 구석으로 가면은 네. 사실 2억만 있어도 집 살 수 있어요. 시골이면 뭐 1억도 집 살 수 있고 근데 팔 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교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좀 살고 싶은 집 네. 내가 생각해도 이 집은 사고 싶다가 아니고 살고 싶다 이런 거면 남들도 살고 싶을 거거든요. 그 살고 싶다는 기준이 뭐 교통이 될 수도 있고 학군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 주위에 휩쓸리기보다는 일단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딘지 그걸 몇 개 추린 다음에 이제 주위 어른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하면 이제 네. 그분들이 좀 답변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집을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 싶은 집은 많지만 살고 싶은 집은 진짜 명쾌하네요. 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안 볼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 내가 마트가 여기 있겠구나. 회사 갈 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다 체크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집도 있고 뭐 더 걱정이 없네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고 좋아하는 일 하고 있고 혹시 뭐 집을 사고 나니까 좀 심정의 어떤 안정 그런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없을 때는 네. 이제 집이 없으니까 네. 당장 집이 필요하네 라고 해서 무언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집을 가지니까 네. 물론 작은 집이지만 네. 조금 갑자기 인생 노잼 시기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하면서 요즘 막 되게 동네 산책도 막 다니고 운동도 하게 되고 네. 좀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나중에는 이제 한강뷰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네. 사실 당장 그거는 먼 얘기이긴 하니까 네, 네. 지금 이 산 아파트에 거의 모든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면서 좀 더 소득을 늘리고 해서 네. 다른 집으로 갈 계획을 짜보는 게 계획일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뭐 나름 사회 초년생이지만 네. 더 젊었을 때로 진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만약에 나는 이것만은 꼭 할 거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사실 20살 때 아까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제가 맡은 분야,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내 회사, 내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일지 그걸 판단을 해서 네. 도움이 되는 기술을 더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네. 그 회사 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네. 다른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어렸을 땐 그거를 네. 못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회사 분야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때 빨리 판단을 했다면 좀 더 다른 거를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고지님 유튜브 채널 영상 보면서 네.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말이 똑 부러지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인문계가 아니라 저쪽 공대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뭐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종잣돈을 2억까지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실골지의 도시생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실골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지와 랭군 피스!